이번 시간은 라우팅 어떻게 보면 마지막 시간이에요. 예. 뒤로는 이제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론 설명하는 거는 좀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우팅에 대해서 이제 좀 그동안 했던 거 정리를 좀 하고요. 레커멘데이션하고 뭐 트러블슈팅 할 때 좀 고려사항, 필드에서 실무에서 이제 고려할 사항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라우팅 같은 경우는 망을 설계한다는 컨셉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구성 요소가 있고 내가 통신시켜야 되는 대상들이 정해지잖아요. 이제 웬 같은 경우는 사업장이 될 거고요. 데이터 센터 내에서는 어떤 서버팜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기업망에서 망 설계를 한다라고 하고, 뭐 라우팅 설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라우팅 같은 경우는 설계가 90%예요. 90% 중요도가. 설계만 명확히 되어 있으면 누가 보더라도 통신 경로가 명확해질 수 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뭐 새로운 운영자라든지 새로운 뭐 쪽에서 이 장비를 몇 대를 들어가서 보더라도 컨피그가 명확히 이해가 되는 형태가 좋은 설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좀 링크나 중간에 장비가 문제가 생겼을 때도 이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컨버전스 타임을 가지고 바로 페일오버가 될 수 있는 그런 설계, 그게 좋은 설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로가 명확히 보여야 되고 엔드 투 엔드 간에 제가 이제 운영하는 영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전체를 다 볼 수는 없으니까요. 설계를 할 때는 이제 경로 아까 말씀드린 목적을 좀 명확히 해서 가능한 심플한 라우팅, 심플한 게 가장 좋아요. 뭐 복잡한 다이나믹을 무조건 써야 된다 이런 컨셉은 아니에요. 그래서 가능한 한 이 분류를 라우팅을 해야 되는 대상들을 명확히 분류가 되고, 뭐 예를 들어볼게요. 한번 예를 들으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일단 물리적인 길이 있어야지만 그 위에 경로를 그 어떤 길을 이용할 거냐를 결정하는 게 라우팅이잖아요. 그래서 물리적인 어떤 연결 경로가 명확히 있어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업장들이 데이터 센터랑 통신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데이터 센터가 있고 웬이라고 할게요. 랜 안에서 캠퍼스 네트워크를 디자인을 할 때도 비슷하고요. 웬이 있고 이 웬이 하는 역할, 웬에서 데이터 센터가 하는 역할이 지금까지는 중심이었죠. 허브 앤 스포크라 그래요. 그래서 허브 앤 스포크, 전체적인 토폴로지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에 대한 결정을 먼저 하는 거예요. 뭐 새로운 기업을 망을 구성한다라고 하면. 그래서 사업장들이 쭉 스프레드가 돼 있을 거고, 사업장들이 쭉 있을 때 모든 트래픽이 데이터 센터로 다 모였어요. 왜냐? 기업들이 쓰는 데이터들이 대부분 다 데이터 센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 더, 만약에 DR을 하고 있다면 DR에 대한 경로까지도 봐주면 되겠죠. 그래서 사업장들이 쭉 리스트업이 되어 있으면 모든 트래픽을 이쪽으로 보내서 통신하게끔. 그러면 이 사업장들과 이 데이터 센터 간에만 연결만 어떻게 할지만 결정하면 되겠죠. 그거를 회선을 예를 들어 2개를 구성하고 장비도 이 안에 2개씩을 구성한다. 그리고 모든 트래픽을 내려준다 라고 하면 사실 물리적인 연결이 어느 정도 나오면 라우팅이 심플해져요. 어떻게? 썸머리나 디폴트를 잘 쓰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데이터 센터에 보통 일반적으로 또 뭐가 들어오죠? 방화벽이 들어오죠. 보안 장비. 그리고 인터넷이랑 또 통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장 입장에서는 데이터 센터와도 통신을 해야 돼. 대부분 데이터 센터의 내부에 기업 서버팜이 다 데이터 센터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업무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붙어있는 네트워크에서. 그 다음 이분들이 인터넷도 써야 되잖아요. 인터넷.
인터넷이랑 통신도 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럼 인터넷 통신을 위해서 보안 장비를 보통 집중을 시켜 놓죠.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이 데이터들이 인터넷이라는 나쁜, 여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사설망이 되는 거고요. 인터넷이라는 나쁜 애들이 가득한 망과 통신을 한다라고 했을 때 내 기업의 데이터가 나쁜 다른 나라로 넘어가는 걸 검문소를 두고 다 쳐다봐야 되겠죠. 예. 그렇게 지금까지는 네트워크 보안을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방화벽, 그리고 아웃바운드 메일을 뭐 보낼 때 메일을 어떤 메일들이 나가는지 혹시 검색을 또 해야 되는 SMTP를 모니터링 한다거나, 그 다음에 아웃바운드 SSL도 암호화가 돼서 통신을 하는 게 많기 때문에 요즘 그걸 다 까서 보기 위해서 DLP라는 솔루션도 두고 한다거나, 그리고 악성 사이트에 접속해서 뭐 이상한 프로그램 깔아서 랜섬웨어 같은 걸 막기 위해서 또 좀비, 이 APT 뭐 미리 이 파일을 까서 돌려서 샌드박스 형태로 돌려보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그런 솔루션들도 넣거나 뭐 그렇게 하죠. 인터넷과의 접점에. 그렇게 되면은 이 사업장 입장에서는 모든 트래픽이 말 그대로 이 데이터 센터로 가면 돼요. 그러면 이 데이터 센터 쪽에 연결을 다 해놓고 얘네가 디폴트만 주면 되는 거예요. 디폴트만. 그리고 이 사업장 간의 통신은 만약에 데이터 센터를 다 경유를 시킨다라고 하면 말 그대로 디폴트만 얘는 받으면 끝나는 거고요. 모든 사업장에서. 그렇죠? 만약에 어떤 중간에 어떤 기점 뭐 사업장이 있어서 얘를 통해서 사업장 간의 통신을 시키고 싶어, 이게 거리가 너무 있어서 라고 하면 이 네트워크 나머지 전체를 대변하는 어떤 썸머리 같은 네트워크를 써서 뭐 여기가 예를 들어 10점대를 나눠서 쭉 쓰고 있다라고 하면 10점대 빵빵빵에 A 클래스에 대해서는 다 이쪽에서 점퍼를 해주면 뭐 얘를 통해서 이렇게 갈 수 있게 경로를 잡아줄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디폴트와 썸머리를 가능한 한 잘 쓰시면 라우팅 테이블이 아주 심플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장의 장비에서 라우팅 테이블을 보면 디폴트가 있을 거고요. 디폴트는 어디로? 데이터 센터. 그리고 나머지 사업장은 썸머리로 내가 정의해서 어디 뭐 또 다른 어떤 사업장 뭐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사실 이쪽은 스페시피한 정보도 없는 거예요. 이 라우트에서는. 그리고 모든 스페시피한 정보는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뭐 그렇게 구성하는 게 일반적으로 하는 허브 앤 스포크 방식이다. 뭐 이렇게 했을 때 OSPF는 나 EIGRP에서는 뭐 스터브라는 기능을 써서 업데이트가 발생하지 않게 한다거나 각각의 프로토콜에서 디폴트만 던져주는 어떤 기능들을 쓰면 되겠죠.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심플하게 구성하실 수가 있고요. 그럼 링크가 다 하나예요. 어쩔 수 없어. 뭐 스태틱 쓰면 심플해요. 예. 중간에 뭐 다이렉트로 연결되어 있는 어떤 구간 같은 경우는, 그래서 데이터 센터 안에서는 대부분 스태틱이 많죠. 근데 웬 같은 경우는 이 중간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링크가 그래도 뭐 단일 구성이야 라고 하면 스태틱 쓰면 끝날 거고요. 백업을 구성해야 되는 패스가 있는데 스태틱 같은 경우는 백업이 안 넘어갈 수 있는 케이스가 있어요. 인터페이스가 죽지 않을 케이스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헬로우를 주고받을 수 있는 다이나믹 프로토콜을 쓰는 케이스도 있어요. 뭐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다이나믹을 사용하셨을 때는 가능한 한 누가 보더라도 네이버십은 명확하게, 뭐 OSPF 같은 경우는 EIGRP의 네트워크 선언을 할 때 진짜 이 네이버를 맺기 위한 네트워크 선언이냐, 그리고 실제 어떤 네트워크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서 하는 선언이냐라는 걸 명확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스페시피하지 않고 뭐 썸머리로 넣어버리면 다른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어요. 다른 이제 사업장들이 연결된다거나 다른 네트워크가 추가됐을 때. 그래서 가능한 한 스페시픽하게 주고받는 정보와 네이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의를 하는 게 가장 좋다. 그리고 이 밑단의 뭐 사업장이 워낙 커서 다른 어드민이나 다른 담당자가 운영을 할 수도 있어요. 이 정보를 여기에 전달을 시켜서 넘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쪽에서 쓰고 있는 영역에서는 가능한 한
방어적으로 이 라우터에서 설정을 해서 내가 알고 있고 처음에 설정한 네트워크만 넘어오게끔 필터링을 걸어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가 예를 들어 ABC 네트워크가 있으면 ABC만 내가 받겠다라고 필터링을 걸어주는 거죠. 이 라우팅 프로토콜을 서로 연동을 할 때 만약에 다른 운영자들이나 다른 관리자에서 운영하는 존이 있다라고 하면,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D가 추가돼서 IP를 할당해서 더 집어넣었다라고 했을 때도, 만약에 이 망에서 D가 다른 데서 쓰고 있고 있다라고 하면 이게 그냥 내가 D 추가했어 어떤 다른 담당자가 인폼을 해버리면 모든 트래픽이 다 D가 이쪽으로 딸려가겠죠. 근데 이 조직에서 예를 들어 IP 관리를 명확히 하고 있어서 D를 다른 데 쓰고 있다라고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자 영역이 다르고 IP 관리를 서로 다른 조직에서 한다라고 하면 가급적 필터링을 명확히 써줘라. 방어적으로. 예. 그리고 각각의 프로토콜별로 주요한 이슈들은 좀 찾아보시면 다 있어요. EIRP는 플랫한 토폴로지이기 때문에 이 망의 구성이 연결된 장비들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이 업데이트가 저 상 끝까지 전달되는데 시간이라는 게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프리픽스나 링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업데이트 쿼리가 발생을 하고, 업데이트가 발생하면 이 망에 있는 모든 장비들이 프로세스를 다 돌려야 되기 때문에 부담을 많이 가질 수가 있다. 그로 인해서 링크가 밴드위스가 적게 되면 스터긴 액티브 형태로 빠질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썸머리를 준다거나 스터브 이렇게 디폴트 말고 내가 업데이트 쿼리를 안 보내게끔, 쿼리를 나는 디폴트만 있으면 돼, 그런 형태의 기능들을 잘 활용을 하시라 라는 거고요. OSPF 같은 경우는 요즘 같은 경우는 에어리어를 그렇게 여러 개를 쪼개 가지고 구성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대부분 심플한 구성이고, 주로 이제 내부 기업망의 사설망이라든지가 다 어떻게 보면 MPLS VPN 사업자가 중간에 개입을 해서 망을 끊어서 정보 경로를 업데이트 시켜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BGP 같은 경우는 오히려 요즘은 기업 담당자들도 많이 아셔야 되는 케이스가 됐어요. 왜냐?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대부분 이 BGP를 써서 다이나믹을 돌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eBGP, iBGP, BGP는 가장 중요한 게 Best Path Selection 로직이에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할 때 어드민들의 명확한 어떤 의도에 의해서 어트리뷰트가 다양하게 설정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BGP 같은 경우는 이 IGP와의 연관성이 중요하죠. IGP의 네트워크가 있어야 네트워크로 선언해서 넘겨줄 수가 있고, 이 IGP가 가지고 있는 넥스톱 정보랑 또 컨버전스와도 관계가 있고요. 예. 그런 형태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요. 가장 중요한 것도 거의 라우팅 할 때는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이 라우터라는 애가 동작하는 기본 아키텍처에 대해서는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쓰셔라. 왜냐면 라우터라는 놈은 라우팅 테이블이 있고요. 이 라우팅 테이블에 의해서 포워딩 테이블이 만들어진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이제 성능 때문에. 사실 그래서 인터페이스에 뭐가 들어왔다, 프레임이 들어왔다라고 하면 이 프레임을 받아서 사실은 이 포워딩 테이블만 보고 어디로 갈지 결정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라인 카드가 여러 개 있는 장비 같은 경우는 라우팅 프로토콜이 돌고 있는 시스코 같은 슈퍼바이저라고 하죠. 모듈형 장비는 슈퍼바이저에만 라우팅 프로토콜이 있고 CPU가 돌고 있고요. 이 모듈들, 인터페이스 모듈들에는 대부분 이 핍 테이블만 들어가요. 여기서 업데이트 된 게 여기 다 카피되는 형태죠. 그래서 들어오면 이 핍 테이블 뒤져서 어디로 나갈지를 결정해서 바로 나가는 케이스. 근데 이 라우팅 테이블을 결정할 때 상위에 이런 다이나믹 테이블에 대한 OSPF는 데이터베이스, EIGRP면 토폴로지, BGP면 BGP 테이블, 이렇게 별도로 존재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른 라우터들과 상호 연동을 해서 이 데이터베이스 이 하위에 각각의 테이블에 업데이트가 되고, 이 안에서 각 하나의 프로토콜 안에서는 우선순위가 결정이 돼서
라우팅 테이블로 올라갈 수 있는 케이스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똑같은 정보가 서로 다른 라우팅 테이블로 경합을 하게 됐다라고 하면 이 라우팅 테이블 안에서는 AD를 가지고 우선순위를 또 결정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상호 간의 라우팅 테이블이 리딥이 된다라고, 그래서 OSPF의 정보가 BGP로 넘어가거나 ERGRP로 넘어가야 될 때 리딥을 할 때는 넘어가는 정보는 이 라우팅 테이블로 선택된 에만 리딥이 된다 라는 형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뮤추얼 리딥 같은 걸 할 때 항상 룹이나 링크가 의도하지 않았던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걸 명심하고 설계를 해야 된다. 가능한 한 리딥은 안 쓰는 게 좋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써야 될 수 있는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어요. 장비가 교체되거나 망이 합쳐지거나 뭐 이럴 때. 그래서 그런 케이스 관점에서 설계를 하고요. 뭐 하나씩 보시면 자료가 많기 때문에 직접 해보셔야 돼요. 예. 이 그림은 참고적으로 가장 중요한 라우팅 테이블 업데이트되는 형태 순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기본적인 라우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뭐 라우팅 관점에서는 이 다음에 케이스 형태로 해서 좀 직접 어떤 케이스 요구사항이나 어떤 이슈들이 발생을 했을 때 그 케이스를 좀 분석하면서 라우팅을 이렇게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형태로 좀 시간이 되면 다음에 업데이트를 해볼까 합니다. 여기까지 라우팅에 대한 강의, 뭐 라우팅하고 스위칭 라우팅까지 했죠. 예. 그 재생 목록의 기본적인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